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 도원대학당 천문지리연구원에서는 풍수 공부 겸 청와대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21대 대통령이 청와대를 수리하여 그곳에서 업무를 보실 거라는 뉴스를 알고 있어서인지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공간 청와대에 방문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고, 특히 스승님께서 풍수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와대 풍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법문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원 회원님께서 약 80명 이상이 함께 저랑 청와대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에도 답사 다녀온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답사 다니면서 참 좋았죠? 많은 그래도 도움이 되셨죠? 우리가 모르고 답사하는 거하고 알고 답사하는 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원 가족은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풍수 설명을 들으면서 답사했기 때문에 아마도 느낌이 좀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하고 함께 풍수 공부하면서 답사를 하니까 참 보람도 있었고 저도 많이 보람이 있었으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다시 입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다시 입성하는 게 또 맞습니다. 저도 청와대로 다시 입성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법문해 준 적도 있습니다. 우선 용산에서 임시 정치를 하다가 청와대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입성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법문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용산에서 우선 행정 업무를 보면서 청와대 수리를 꼼꼼하게 한 다음 다시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행정 업무를 보실 텐데, 청와대 녹지원에다가 행정직무실을 다시 지어서 쓴다면 좋겠지만 녹지원에 다시 지려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녹지원에 다시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녹지원에는 아주 정일품 소나무가 있습니다. 정일품, 제가 볼 때 100년 이상 된 정일품 소나무가 있어서 그 소나무를 옮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녹지원에 행정실을 짓기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녹지원에다가 행정직무실을 질 수 없다면 이제 천상 현재 지금 대통령 청와대 본관도 그대로 수리해서 쓰고 또 대통령 관저도 그대로 쓰실 텐데, 대통령 관저만은 꼭 현재 과거 대통령들이 쓰시던 침소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가보셨지만 인수문 딱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그 건물이, 인수문을 딱 들어가면 정면으로 딱 보이는 건물이 바로 대통령 숙소입니다. 침실, 거실, 숙소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정면에 보이는 그 건물을 침실로 쓰면 안 되고, 인수문을 딱 들어가면, 인수문이 일주문입니다. 인수문을 딱 들어가면 오른쪽 건물 있죠? 그게 영빈관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대통령 관저로 손님들이 오면 맞이하는
식사도 하고 하는 맞이하는 그 영빈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통령 정문 1주문, 바로 인수문을 딱 들어가면 오른쪽 건물을 새로 개조해서 침실과 거실을 써야 되고, 정면에 보이는 그 건물은 바로 영빈실, 영빈관, 그리고 접견실, 이런 식으로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침실, 거실을 사용했던 것을 바꾸어서 바로 그 오른쪽 건물로 바꾸어서 침실, 거실을 사용하고, 그 현재 영빈실을 바로 침실로 바꾸어서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사용하는 건물을 바꾸어서 쓸 때 주산의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인수문 들어가서 오른쪽 건물을 대통령께서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건물이 우백호가 되고 인수문은 청룡작용을 합니다. 좌우가 딱 밸런스가 맞아요. 그리고 입수 기운도 좋고, 그리고 저 안산 기운도 좋고, 그렇게 해야만이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필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바른 정신으로 정치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충고를 무시하고, 이 충언을 무시하고, 이 기존에 쓰던 침실을 사용하고 거실을 사용하면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이 흩어집니다. 주관도 흩어지고 그 명석한 머리가 어두워진다. 그리고 정치 지도력이 흩어진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게 실수하는 정치를 한다. 당신께서는 잘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모르게 악수를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존에 대통령이 쓰던 침실과 거실은 쓰면 안 된다. 바로 인수문 들어가면 오른쪽 건물을 써야 된다. 그 오른쪽 영빈실로 썼던 그 건물을 침실과 거실로 쓰고 주로 사용하는 생활 공간으로 써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통령께서 바른 정신으로 끝까지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침실과 거실은 수살, 풍살이 맞는 바로 건물입니다. 기존 침실, 거실을 사용했던 그 한옥은 여러분 저랑 같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죠? 계곡 바람이, 바로 계곡이 그 건물을 향해서 내려가는 걸 봤죠? 이 계곡이 이렇게 계곡이 져가지고 그 건물을 직선으로 때리는 걸 봤죠? 그러면 그 계곡의 물이 지하로 해가지고 그 건물 지하로 해서 아래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계곡의 모든 물들이 그 수로를 만들어서 지하로, 그 건물 지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로 수살, 풍살을 맞는 그 건물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통령께서 거주를 하게 되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이 혼란스러워진다. 바로 풍살, 수살을 맞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법문을 대통령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바로 인수문 들어가면 오른쪽 건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바로 영빈실, 그리고 침실, 영빈실과 침실을 바꿔야 된다.
소접견실. 그러니까 영빈실, 소접견실하고 침실, 거실을 바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지금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제 말씀을 참고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청와대 관저로 입성하시면 저는 바른 정치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청와대 본관 한옥으로 된 건물 크게 보이죠? 그러면 청와대 입구 지나가면서 건물이 다 보이죠?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다 보이죠? 그죠? 그러면 청와대 그 본관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다 보이는데 그렇게 청와대 본관이 바로 정문에서 보이면 안 됩니다. 바로 춘추관, 여러분 그 춘추관 들어가는 춘추문 보셨죠? 춘추관 들어가는 춘추문 이렇게 한옥으로 문이 돼 있잖아요. 바로 춘추문처럼 청와대 그 본관 정면에도 한옥으로 일주문을 세워야 됩니다. 일주문을 세워서 대문을 딱 닫으면 앞에 지나가는 차들이 청와대 본관이 안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문을 쫙 열면 청와대 본관이 보이고, 그럼 대통령이 차 타고 나올 때는 그 본관의 문을 쫙 열고 차 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딱 나오면 탁 닫고, 그래서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주문 때문에 청와대 본관이 안 보여야 됩니다. 멀리 광화문에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바로 앞에서 청와대 본관이 안 보이는 게 좋다. 양쪽으로는 담을 치고 거기에는 일주문을 크게 세워서 문을 열 때만 청와대 본관이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 그 이유는 그래야 대통령 직무실 바로 청와대 권위도 쓰고 풍수적으로 기운이 안 빨려나갑니다. 지금 현재 일주문이 없다 보니까 청와대 본관이 다 보여요. 그럼 보이면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 권위도 바르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권위도 바르게 쓰지 않고 에너지도 빨려나간다. 문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일주문을 세워서 그 기운이 빨려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고 또 권위도 바르게 세우는 게 좋다. 그러면 일주문 세워가지고 대통령 자존심만 세우는 거 아니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궁, 청와대 권위가 살 때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다운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기운이 빨려나가면 허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실수를 하게 돼 있고. 당신도 모르게 허한 짓이라는 말 이해가 돼요? 허튼 짓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기운이 빨려나가면 그 주인이 허튼 짓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문을 바르게 세워서 청와대 본관이 안 보이게끔 하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두 가지만 수정해서 청와대를 쓴다면 세종으로 오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장기적인 설계는 바로 계룡산 신도안, 계룡산 신도안에 청와대 국회를 건설해서 사용해야 된다. 미래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500년, 1000년 사직을 내다본다면 계룡산 신도안에다가 국회사당도 짓고 청와대도 지어서 크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세종으로 올 바에는 현재 청와대를 바르게 수리해서 쓰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세종 시민은
지금 청와대가 왔으면 하는데 제가 이런 소리 하니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세종 시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가가 잘 될 때 세종 시민도 좋은 것이지, 국가가 득되지 않으면 세종 시민이 뭐가 좋겠습니까? 세종 시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잘 될 때 여러분도 득이 되고 경제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잘 살 수 있지, 대통령을 그냥 내 집 근처에다 져가지고 내 집값만 오르면 좋으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질량이 안 되면 다 떠나게 돼요. 청와대 들어온 다음에 다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치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 청와대가 세종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값이 올랐어. 경제가 좋아졌어. 당장은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이 자격이 안 되잖아? 다 집 팔고 이사 갑니다. 그 결국 그 질량이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집을 안 팔고 나는 버틸 거야? 하늘이 못 버티게 만들어요. 어떤 유혹에서도 팔고 나가게 만든다. 질량이 안 되면. 물론 질량이 되는 분은 버티겠죠. 절대적으로 내 집 가까이 무엇이 들어온다 해서 기뻐하고 내 집 근처로 안 온다 해서 싫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 국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궁하고 청와대를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궁하고 국회 사당은 내 개인의 감정으로 내 집 근처로 오는 걸 바라지 마라. 범국가적인 시각으로 명당에 들어와야지 내 집 근처로 들어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현재 국회 사당 지으려고 터를 닦아놓은 곳도 명당터가 아니며 그 안에 대통령실을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절대 명당터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다 풍수를 보고 왔습니다. 그곳에 청와대를 옮기고 그곳에 국회 사당을 옮겼을 때 여의도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가에 크게 득되는 터가 아니다. 장차 거국적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이 살으려면 바로 계룡산 신도 안에 청와대 국회 사당이 들어와야 된다. 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당장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청와대를 바르게 쓰다가 미래 설계를 바르게 해서 신도 안으로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회 사당과 국회 사당과 청와대를, 대통령궁을 세종시로 만약에 설계해서 옮겼어요. 그럼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가 들어가요. 몇 조를 들여가지고 지었어. 그럼 나중에 또 옮기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2중 3중으로 세금이 나가고 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청와대를 바르게 쓰다가 설계를 바르게 다시 해서 계룡산 신도 안으로 도읍지를 옮겨야지, 그 행정 대통령실을 옮겨야지, 대통령궁, 바로 청와대를 옮겨야지 우선 임시 방편으로 막 그 세종으로 옮길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대 우리 국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청와대로 입성을 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청와대에 입성해서 대통령께서 바르게 정치를 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계획을 세워서 신도 안으로 처음부터 국회 사당과 청와대 대통령궁을 옮겨야지, 이렇게 임시로 또는 세종으로 이렇게 옮기는 건 우리 국가적으로 득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본문이 길었는데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 정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어떤 분들도, 어떤 국민 여러분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법문을 하면서 세종시민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또 안티적인 마음을 가질까 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저도 세종에 참 가족도 살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종의 가족도 살고 저희 지인들도 세종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의 바로 형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범국가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 범국가적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해 달라는 뜻입니다.